네, 큐시트 안희정 마지 내놔. 그리고 홍트럼프의 선배님 땡큐. 예, 여러 가지 큐시트 발자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안희정 마지 내놔. 요 소식부터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예, 최 기자,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안 지사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끈다면 얼마나 잘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시끄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좀 이끌어갈 것이냐. 한 집안으로 치면 마지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한 집안으로 치자면 마지를 뽑는 선거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마지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가란 비판을 한 겁니다.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실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요.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김한길 다 함께 했었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지사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았는데 경선이 가까우면서 이제는 조금씩 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본인의 인지도 상승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격투사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장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으면서 진행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정치데스크 멘토이시죠.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 심규선 고문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통통 튀는 막내 기자 서한환 기자가 지금 현장 출장 중이어서 김철웅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석호 기자 지금 첫 번째 발제 정리해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맞이 자격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안 지사 2년 전에도 맞이론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지는 당 대표이시니 모든 고통을 아마 다 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선거 패배에 당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당의 분란과 혼란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2년 전하고 다른 발언이죠? 네, 그렇죠. 2년 전에 이제 마지는 나이 순이었다면 지금의 마지는 이제 포용력, 리더십의 순입니다. 최석호 기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 문 전 대표 측 캠프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탈을 할 때 문 전 대표가 포용력을 보여주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을 사실 꼬집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마지일 수가 있느냐, 그런 태도가 마지로서 보일 태도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도 주장하고 이제 포용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내가 진정한 마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이 묻어나서인가요? 최석호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주일 안에 상당히 많은 원내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영선 멘토 단장을 비롯해서 이철희, 변재일, 기동민 의원 등 최근 캠프에 합류한 원내 의원단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안희정 캠프 멘토 단장인 박영선 의원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싸가지 있는 친노는 다 안희정에게 가 있다.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 이거 언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동민 의원, 이철희 의원이 안희정 캠프에 참여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친노, 싸가지 없는 친노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 가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격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이제 좀 더 나은 안희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거침없는 얘기를 쏟아내면서 좀 더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친노 적자는 안희정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마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싸가지 네. 있는 진보는 안희정으로 왔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근데 제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했던 이야기를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까? 좀 네네. 복잡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희정 지사나 안희정 지사 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싸가지 있는 진보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말은 그 말 자체대로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럼 이런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네. 검투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네. 박영선 의원께서 조언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축축도 나오는데 맞나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조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제목을 뽑는 흥미 유발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두 후보 간의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안희정은 문재인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기자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우리 안희정 지사가 상대인 문 전 대표랑 어떤 게 다르다,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안희정은 대화와 설득의 포용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것이 충남도지사로서 검증됐다라고 저는 40석 의석 가운데 28석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는 약 3분의 2가량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는데도 별 무리 없이 크게 잡음이 나지 않았고 또 이 자유한국당의 도의원들이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포용의 리더십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희정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민주당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의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5대5의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로 후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불출마 선언 이후에 가장 라이벌로서 강력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와의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을 보면요. 안희정 후보는 늘 과반을 넘고요. 50%를 넘고 문재인 후보는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 의원님 목이 좀 메이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이 질문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안희정 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용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고 한데 당내에서는 안 지사가 얘기한 대연정론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 꼭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대연정은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가 대개혁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대연정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연정을 부인하는 후보는 정직하지 못한 후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연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설득의 리더십을 통해서 유능한 진보 정권이 될 것이냐. 저는 그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능한 진보 정권이 되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 보니까 지금 김광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도 영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는데 이게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처사로 보이는데 연정이라는 말만 안 하지 결국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캠프에 최근 영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도대체 문재인 캠프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각 정당이 서로 책임하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어젠다 설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무차별한 어떤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본인이 자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리기, 세 과시를 통한 어떠한 그 대세론을 굳혀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대세론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 안희정 지사가 20%를 다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20%가 곧 돌파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보수 영입 인사는 연정과는 상관도 없고 세불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 그 지방 출장 중인 시대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현수 기자. 네. 지금 박영선 의원 말을 들어봐도 김광두 원장의 영입 무작정한 세불릭이다 얘기하는데 김 원장 관련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세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확실히 대세론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만큼 또 이슈도 많고 구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매우 유명했는데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거진 것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전용 차량을 제공받은 게 또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맡고 있는 직함은 없는데 이제 친한 후배가 있어서 의전용 차량을 좀 편의를 좀 제공받았다. 이미 약간 예전에 드러난 얘기였는데요. 김광두 원장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전 캠프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인사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이제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확실히 구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후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옥신각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 세를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건 호남 민심이라는 거는 둘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저희 김철웅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왔는데요. 전해 주시죠. 네, 어제 제가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떠오른 광주 민심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여론조사 수치와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이 맞았습니다. 어딜 가나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콘크리트 수준의 공고한 지지율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만나는 시민분들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훨씬 많게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대한 많은 성별과 연령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와 시장에서 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민심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선 한번 찍어야 하거든요. 대선 찍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이 문재인밖에 없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람들은. 될 사람 밀고 노무현은 될 사람에서 밀을 건데 문재인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여기서는. 안희정이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젊은 혈기로 이제 요즘은 안대희가 더 이렇게 더 안희정 괜찮은데요?
안재희 예, 아직은 대선 전국이 초기 상황이고 54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대선이 들어간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호남 민심 그러면 항상 전략적 투표를 해온 걸로 유명한데요. 신고모님, 이번에도 그런 투표 성향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우선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광주나 호남 민심만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영남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옛날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뭐라 그럴까, 대연정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연정의 어떤 가능성 같은 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씨는 대연정밖에 가지고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희정 씨가 문재인 후보하고 차별할 수 있는 대목은 결국은 대연정을 통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거대한 산인 문재인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안희정 씨는 대연정을 철회할 수가 없다. 이미 기차는 떠났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호남 분들이 어떻게 봐줄 것인가. 그 대연정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호남이나 광주에서 그것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호남의 어떤 지역색으로서 본다면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확장될 가능성이 드물지만 그러나 이번에 광주나 호남 어떤 국민들이 투표자들이 그걸 좀 높은 차원에서 어차피 뭐랄까요. 진보 쪽에서 잡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희정 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영선 씨는 앞으로 대세로는 끝났고 20%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신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내놓은 대연정이 아직 호남 민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속해서 여러 번 끈질기게 변함없이 해야지만이 겨우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지금 대세로는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2002년도 선거 때 제가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험해봤지만 그때 대선으로는 이해창 씨 아니었습니까? 이해창 씨였는데 결국은 그 대연정, 이해창 씨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은 그 시간에 조사를 해보면 노무현 후보가 계속해서 앞서갔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해창 쪽에서도 알아가지고 결국은 나왔던 얘기가 숨은 2%라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그게 돌이켜보면 샤이 하는 네. 요즘 나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이를 지원하고 싶지만 사실은 문재인이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한다. 이게 이제 샤이 안희정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샤이 이해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해봤지만 조금씩 노무현 후보가 앞섰던 부분이 뒤집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결론은 뭐냐면 대선 후보는 상당히 빨리 결정한다.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후보는 자꾸 바꾸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대선 후보는 계속해서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실 것이냐의 문제다. 네. 문재인 씨과 안희정 씨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는 거의 힘들 것이다. 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민주당이 좀 들썩들썩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제 발언 때문인데요.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엄청나게 다음 정부의 부담을 주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새 정부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뭔가 이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예? 왜 말을 안 해요? 왜 답변 안 합니까? 예. 계속 말씀하시는 거로 아니 물어보잖아요. 네. 차원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면 차원에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구만요. 자, 외교부 2차관을 상대로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좀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당연히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벌써 정권을 잡은 듯처럼 오만한 협박을 하고 있다. 마치 점령군처럼 명령을 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지 두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 현 정부가 뭐 바뀔 운명인 건 맞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바뀔 거니까 지금 하던 일 하지 말고 새로 정책 바뀔 거에 대비를 하란 말은 조금 좀 불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약간은 좀 곤혹스러워하면서 샴페인 먼저 터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문 의원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본인은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꼭 정권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해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 준비해서 지금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전면군에서 참 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 당연히 정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아니 민주당이 그 국민이 결정한 거죠. 민주당이 정권 잡을지 누가 잡을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 부분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후배들이 생각하는 것도 뭐 100% 수긍을 하지만 예를 들어 새로운 정권에 대비하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윤병세하고 똑같은 생각하지만 자를 것이다. 국장도 자를 것이다.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거 잘못한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자기들이 줄 쓴다고 그래서 공무원 줄 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어떤 영혼을 빼야 된다는데 국회도 공무원의 영혼을 뺏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저기에 서 있는 안총기라는 그 차관 같은 경우에 수십 년간 공무원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놓고서 마치 초등학생들 무슨 훈계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하다.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말 조심, 몸 조심, 입 조심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저께 국민의당도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팬클럽들이 당사를 난입해서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결정일이 4월 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4월 2일을, 손학규 의장은 4월 9일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당 선관위가 4월 4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업 관련해서 수용하신다 만다 여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요. 4월 4일로 앞당긴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들 나오는 것 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기다리신다고? 경선 전에 모든 사항들 다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 측과 또 팬클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2일이 관철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굉장히 화를 냈는데요. SNS 상에서는 제가 그것을 입수를 해봤는데 SNS 상에서는 물리적 행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우리가 4월 2일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박지원 대표나 당에서 욕설 같기도 한데 개돼지 빠 취급을 할 것이다. 우리는 철야 농성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선동 아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저녁 6시 정도부터 당사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그 점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점거라기보다는 농성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 그 SNS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핏 사진으로 비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사에 점거하고 앉아가지고 음식도 먹고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일정을 빨리 경선 일정을 빨리 땡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신규성 고문님 그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철수 전 대표랑 손학규 전 대표랑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룰싸움은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예민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여론조사로 합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단 하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그분들이 반대했던 그런 모양 똑같은 걸 가지고 세구화시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표들이 거기 후보자들이 자제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간에 민감한 시기라서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청와대와 국악사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여 이현수 기자, 네. 누가 돼도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본관, 관저 건물들은 1991년에 완공이 된 건데요. 좀 기형적인 구조긴 합니다. 우리 청와대, 미국 백악관 면적의 3배 이상 넓은 거 알고 계셨어요? 크면 뭐 합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백악관은 문 열면 비서들이 지근거리에 다 있는데 우리는 직선거리로 500m나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네, 오죽하면 구중궁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구치소에서 쉬시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 못 보시겠죠? 네. 하지만 박근혜 정권 실세 중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청와대 본관을 자세히 보면요. 집무실, 부속실 외에 행사 관련 공간뿐입니다. 참모가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하려 치면 이렇게 차를 타고 500m를 와서 공간의 많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유명한 사진들 아시죠? 네, 알죠.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격이 없는 모습, 퇴임 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줄 서 있는 우리 참모진들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네요. 네, 상당히 다르네요. 이현수 기자,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곳에 계속 머물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1998년에 취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도 집무실을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호 문제도 있고 시민 불편 문제도 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내부 시설 보수 공사만 한다고 해도 정치권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 현실인데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큐시트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안희정 맞이 내낙. 예,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맞이 싸움.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최석호 기자 잘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안철수 팬클럽 한박 기습정보 단독 기사. 룰 전쟁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철웅 기자의 흔들리는 광주 민심, 시민들의 목소리 잘 담아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라진 친박 비밀 수송. 서한한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